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등 화석연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무역 합의를 했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상국으로 거론했습니다. 새로운 통상 변수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공개된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무장관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2명이 총격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4개 주정부가 연방 공공보건 기금 삭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사기 매각한 용의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허위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 등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석탄 등 화석 연료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을 수입하기로 한 국가로 돌연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근거는 없지만 현실화하면 새 통상 변수가 될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석탄산업진흥행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이 전 세계로 석탄 수출을 늘릴 역사적 무역 합의들을 했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했습니다.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석탄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석탄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석탄 매장 지역 등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위해성 판단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실제 석탄 수입을 늘릴 경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로드맵이 영향받게 됩니다. 유럽연합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협상의 변수가 될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어제 의원들을 향한 조롱 섞인 거친 언사로 논란이 된 펜 본디 법무장관에 대해 환상적이었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서 법무장관 펜 본디는 트럼프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급진 좌파들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해 끝없이 이어진 어제 청문회에서 환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확실히 입증된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터무니없는 러시아식 의혹 제기로부터 100% 무죄가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처럼 앱스타인 관련 의혹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친 것입니다. 본디 장관과 설전을 벌인 공화당 내 소장파 토마스 매시 의원을 향해선 공화당의 패배자, 위선적인 무늬만 공화당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어제 열린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성착취범 고 앱스타인 문건 공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 섞인 공격적 표현을 쓰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본디 장관은 법무부를 트럼프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한 수사 기록, 법정 증언 등 다수의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한국인 성범죄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관련 문서 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0일 한국 여성이 FBI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신고자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잘 아는 한 남자를 만나보겠냐고 했고 처음에는 신고자가 그저 그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곧바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자는 열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센트럴파크와 5번가 인근 어퍼이스트사이드 70번대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 앱스타인이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호화로운 그의 타운하우스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했던 만찬 모임이 있었다며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신고자와 친구를 붉은 빛이 도는 방으로 데려갔고 가벼운 대화로 저녁을 시작한 후 다시 작고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신고자는 본인과 친구 모두 알몸 상태였다고 말했으나 앱스타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신고자는 앱스타인 비서로부터 집으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다시 앱스타인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전화였고 신고자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앱스타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앱스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섬에서 1시간 동안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 섬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가 오늘 2달 이상 진행된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우리 노력들의 결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게 됐다며 이 단속 작전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에 투입된 약 3천 명의 단속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감축이 이뤄졌고 다음 주까지 약 2천 명이 계속 감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단속 작전으로 체포된 사람이 4천 명이 넘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나 미성년자, 시민권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마구잡이식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던 시민 2명이 총에 맞아 숨지자 지난달 25일 전국적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미네소타에 도착한 호먼은 지역 당국과 협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고 보름여 만인 오늘 작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LA 하이랜드 파크 지역 주민들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을 인근에서 목격할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 사이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지역 거주 활동가는 연방 이민 단속의 우려를 느끼는 주민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하이랜드 파크 커뮤니티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만다 알칼데는 궁극적으로 여러 거리 곳곳에 이를 설치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시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조 의사를 밝힌 주택 소유주와 지역 상점들과 협력해 사유지에 사이렌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알칼데는 미니애폴리스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우리 지역에 맞게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스 단속 활동이 목격될 경우 서로에게 알리도록 경고용 호루라기를 배포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사이렌 설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4개 주 정부가 연방 공공보건기금을 삭감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기금 감축 결정은 불법이라며 어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 보건복지부가 이들 4개 주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보건기금을 6억 달러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4개 주 공공보건부서와 협력기관이 진행하던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예방 치료와 성소수자 고립 해결, 아동 성전환 관련 보건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뻔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연방기금을 사용해 주와 지방자치구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려 있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버뱅크 소재 15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사기 매각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63세 글래니스 카르도나를 비롯해 2명이 실제 주택 소유주와 매도인의 신원을 도용, 위조 서류를 사용해 대출기관과 타이틀 회사를 피해자로 만든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기 행각은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어졌으며 셔먼옥스와 다우니에 사무실을 둔 카르도나의 회사 골든 에스크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르도나가 해당 버뱅크 부동산에 법원 판결 등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허위 신분증,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증서, 신탁 증서 등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증서에 대해 허위 공증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카르도나는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도 승인한 적 없는 피해 주택 소유주와 매도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에스크로를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총 97만 5천 달러의 대출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대출 기관들이 자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한 뒤 카르도나는 공범들이 사기로 취득한 돈을 챙길 수 있도록 여러 제3자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가주에서 합법적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빼앗기 위해 사기 수법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스튜디오시티의 52세 남성이 190만 달러를 챙긴 사건과 관련해 1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직원 등 3명이 재외공간 직원용 주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불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주미 한국 대사관 전 직원들이 주거 보조금을 불법 수령해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지난달 7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는 전직 행정직원 신모 씨와 그녀의 남편 H씨, 지인 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허위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31회에 걸쳐 주거보조금 6만 2,060달러를 불법 수령하고 나누어 착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은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도 실제로 살지 않은 엘크리지 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 한국 대사관은 신 씨에게 매달 1,700달러에서 2,11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 6만 2,060달러의 배상과 7만 5천 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이자 및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고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무관부 측은 신 씨가 공관 소속 직원으로서 공관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리스 문서를 작성해 불법 자금을 수령하는 등 공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사기 및 부당이득 관련 혐의뿐 아니라 신의 성실 의무 위반과 계약 위반 혐의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재외공관 예산 집행과 관련한 내부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며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미 한국 대사관 회계 담당 직원이 약 2만 달러를 횡령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 독일 한국 대사관에서도 전기, 수도, 가스비 영수증 위조를 통한 수십만 달러 횡령 사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일가에서 어젯밤 10시 21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몬 애비뉴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세단 차량이 일가를 따라 동쪽으로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고 세단을 운전하던 31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세단에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SUV 차량 승객 1명 등 총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21살 승객과 23살 SUV 차량 운전자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바인의 한 대형 마켓에서 백색 가루가 묻은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독성물질이 묻은 $100 위조 지폐는 지난 토요일 엘버슨스 어바인 지점 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직원들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발견해 돈을 주어 매니저에게 전달했는데 그 직후 직원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의 검사 결과 지폐에 묻은 하얀 가루는 저혈압 치료제인 에페드린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성분은 저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불법 약물 제조에도 악용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감식 중으로 범인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매장 내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던 소비자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 가계 지출을 줄이면서 맥도날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최소 1년 이상 문을 연 맥도날드 매장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 5.1%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할인 프로모션에 집중한 결과 저소득층 고객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블랙박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레스토랑 업계 전반이 5개월 동안 성장 둔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폴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하락했고 얌 브랜드도 지난주 실적이 부진한 피자헛 매장 수백 곳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겨냥해 각종 프로모션을 펼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소위 가성비 전쟁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카리브해 관련 임무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 2척이 어제 남미 인근 해역에서 함정 간 해상 급유 중 충돌해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트럭스턴함과 서플라이급 고속 전투 지원함 서플라이함이 해상 보급 작전 도중 충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고 두 함정 모두 안전하게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돌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마약 밀매 조직 단속 작전을 위해 카리브해에 대규모 해군 전력을 배치해왔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프리미엄 리조트인 팜스 카지노 리조트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 행사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대규모 카지노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팜스 카지노 리조트는 설을 맞아 전통 사자춤 공연, 설 한정 특별 메뉴, 포르쉐 911 터보 S가 걸린 그랜드 프라이즈 추첨, 펄 시어터에서 열리는 특별한 빅4 칸토팝 콘서트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 로빈슨 웨슬리 부사장은 방문객들이 행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재물신과 여신들이 함께하는 사자춤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고객에게 행운과 번영의 축복을 전할 예정이며 아시안 레스토랑에선 스페셜 메뉴가 준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슬롯 플레이를 증정하는데 특히 2025 포르쉐 911 터보 S 쿠페, 무료 슬롯 플레이 및 각종 프로모션 경품을 증정하는 그랜드 피날레 추첨은 3월 28일 실시됩니다. 또한 2월 매주 토요일마다 8만 달러가 걸린 킵 오어 그랩 추첨도 있으며 2월 매주 일요일에는 8만 달러 럭키부다 키오스크 추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반의 강세가 약세로 뒤집히며 3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무너졌는데요. 전혀 회복의 조짐 없이 막판에 오히려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 초반의 랠리 모드가 유지되지 못하고 급반전되는 상황은 3일 연속 반복됐습니다. 3주 만에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3대 지수 중 내스닥은 유일하게 5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암울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내스닥이 이번 주까지 5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는 2022년 5월 이후 무려 45개월 만에 처음이 되는 상황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예상치를 웃돌았고 3일 연속 하락한 비트코인이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린 가운데 실적 발표 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시스코의 폭락은 기술주 전반에 걸친 패닉셀링을 유발했습니다. 그 결과 내일 발표될 1월 CPI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는 매도 심리에 불이 붙는 쪽으로 급격히 쏠렸고 공포지수는 지난 5일 도달했던 11주 최고치로 다시 튀어오르며 불안감이 증폭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고 계신가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그랜트 카도는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노력은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공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이 행동하고 10배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노력이 보통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남들보다 10배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